중세를 찍자 일본 드라마입니다. 일본 드라마를 뭐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.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오늘의 웹툰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원작이라고 해서 관심이 좀 더 갔습니다. 뭐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원래는 유도 선수였습니다. 하지만 부상을 입고 유도 선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바꿔서 우연찮게 출판업계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그러면서 그 만화를 그리는 작가와 또 편집자의 관계로서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 대목에서 저는 이제 어떤 한 일화인데 그 유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남성 직원이 나오는 장면들이 조금 와닿았습니다. 뭐 몇 년 동안 일을 했지만 큰 의욕이나 의지도 없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일이 자기한테 안 맞다. 적성이 안 맞다. 그래서 좀 더 나은 다른 자리로 찾아봐야겠다.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근데 여자 주인공의 활달하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의욕을 내고 자기만의 만족, 그러니까 자기만의 일의 의미를 좀 찾게 됩니다. 뭐 그러면서 고참 부장의 그 비밀 수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죠. 알고 봤더니 그 고참 부장의 그 비밀 수첩, 영업 무기로 사용되는 그 비밀 수첩의 비법은 뭐였냐고 봤더니 그가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적어놨던 메모였던 거죠. 그런 메모들이 그가 부장이 되고 중책을 맡은 지금까지도 오래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뒷받침해주는 무기였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 직원도 출판업계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그 남성도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걸 보면서 만화라고 하는 그 장르가 좀 제가 좀 너무 좀 쉽게 본 면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. 뭐 만화가 뭐 큰 대단한 거냐. 만화는 좀 너무 좀 가벼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아니었던 거죠. 만화에는 만화 작가의 나름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티나지 않는 묵묵히 매일같이 꾸준함을 보여야지 그게 연재가 가능한 거고 계속 독자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. 뭐 최근에 와서 시대가 바뀌어서 만화가들도 많은 인정을 받지만 불과 10-20년 전만 해도 만화가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직업이었던 게 사실입니다. 뭐 이제는 여러 가지 장르의 경계가 많이 없어지면서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. 뭐 그런 걸 보면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,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좀 큰 힘이 되더라는 거죠.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. 뭐 저도 지금도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요. 예.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저런 일본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미드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. 살아가는 모습이구나.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드라마 뭐 중세를 찍자를 보면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뭐 어떤 나이든 작가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해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자세 하나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졌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라보는 그 그림의 모습하고 그 나이든 허리가 굽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만화의 장면이 다른 거예요. 그런 이제 아주 작은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의욕을 가지고 과거처럼 한결같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일본 드라마의 그 작은 그 디테일이 큰 이렇게 의미를 또 부여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. 뭐 한국 드라마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면들이 또 좀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한테 좀 색다른 면도 좀 있었습니다. 뭐 이런저런 뭐 삶을 바라보는 좀 다른 시각들, 좀 새로운 시각들이 좀 허용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더 신선했다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래저래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이제 많이 배우는 거죠. 많이 깨닫는 거죠. 저도 예전에는 소설은 되게 픽션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우 좀 우스운 장르다라고 생각을 했죠. 저같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라마는 더더욱 더 폄하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제가 뭘 몰랐던 거죠. 경제경영 서적 뭐 이렇게
이론으로 얘기하는 것만 대단하고 소설이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것들은 우스운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. 어느 세계든 그 세계만의 나름의 규율이 있는 거고 나름의 정성과 노력이 애환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. 저 드라마 중세를 찍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, 제가 좀 우습게 생각하고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.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.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. 저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그 부장의 이야기도 또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. 만화가 재밌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다. 편집자의 노력과 그리고 영업사원의 그 애환과 그 작가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책이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부장은 이제 주장을 했죠.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. 작가는 앞에 드러나 있어서 온갖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만 반대로 온갖 비난도 감수하는 거고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집자가 또 그런 작가와 잘 소통을 해서 또 흔들리지 않고 그 스토리가 잘 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화가 이러면 전면에 보는 사람들만 항상 생각하지만 그 만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계각층에서 또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.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무대 뒤편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또 그 무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. 내가 비록 살아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나름의 또 일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지내면 괜찮지 않겠나.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는 거죠.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. 드라마 중세를 찍자. 계속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인데요. 아직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. 유도라고 하는 그 종목을, 운동을 중도에 그만두고 새로이 뭔가를 도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저런 선택을 하는 그 여주인공의 모습에 응원도 보내고 싶고 또 그러한 모습에 저도 좀 본받고 싶기도 한 거죠. 사회초년생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건 아니다. 하지만 저도 계속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또 부지런히 또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계속 쌓아가야겠죠. 그래야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원하는 기간까지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.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.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만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조금 알게 됐다라고 해서 또 하나 배움을 얻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드라마 중세를 찍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